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5년을 앞두고 시리즈로 올리려는 경제 얘기 중 하나로 파월의 2025년 운세는 깜깜하다 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먼저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가격 안정과, 즉 낮은 인플레이션이죠, 최대 고용 달성이라는 패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두 가지 의무 듀얼 맨데이트를 장부상으로 충족하면서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파월의 어깨 너머에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는 과도한 압력을 파월에게 가하고 트럼프 2.0 시작과 함께 벌어질 평소보다 더 많은 정책 불확실성과 외부, 즉 미국 밖 경제 및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처해야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파월이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 현상, 즉 통화 현상이다 라고 한 밀턴 프리드먼의 무서운 경고처럼 통화 정책의 경우 아무리 좋은 경제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길고 가변적인 시차로 작동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팩트 또는 제한으로 인해 통화정책을 위반하는 주체, 즉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통화정책 변화의 전체 효과, 풀 이펙트가 경제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며, 올바른 금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패드가 향후 몇 분기 동안 경제에 영향을 미칠 기본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배경 속에 2025년에는 기본적인 요인들을 측정하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미국, 즉 트럼프 2.0의 경제정책, 의제, 아젠다부터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4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여러 가지 급진적인 경제정책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해당 급진적인 경제정책 공약들을 이행하고 해당 정책들의 영향이 더 높은 이자율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의 선거 공약들은 패드의 인플레이션 타겟인 2%를 훨씬 더 넘어선 인플레이션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트럼프의 급진적인 경제 공약 중 대표적인 것들과 영향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첫 번째, 중국산 굿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60% 부과와 나머지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10에서 20%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의 수입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고, 두 번째, 미국 경제, 특히 미국 농업 및 건설 부분이 최대 1천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1천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경우 미국 식품 가격 및 건설 비용이 상승할 거라는 건 불보듯이 뻔합니다. 세 번째,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의 연장과 사회보장 혜택 및 팁에 대한 세금 폐지는 총 수요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파월이 트럼프 2.0의 경제정책 아젠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트럼프의 공약이 어느 정도로 실행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후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그의 재무장관과 백악관 집무실을 드나들 수 있는 책임 있는 성인들은 트럼프의 급진적인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지 설득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트럼프는 징벌적 수입 관세 부과, 대량 추방, 예산을 초과하는 감세와 같은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해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월은 트럼프가 취임한 2025년 1월 20일 이후에만 자신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게 100% 확실하다고 우짜는 봅니다. 그렇다면 파월의 고민은
트럼프의 공약이 어느 정도 시행될지 모른다에서 그칠까요? 파월이 직면한 보다 기본적인 문제, 베이직 프로블럼은 트럼프의 파괴적인 경제 정책이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과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전반의 퍼포먼스,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제안한 의제들은 미국 국내 비용 압박을 가중시키고 총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트럼프의 정책은 장기 금리를 급등시키고 외국 경제들을 흔들며 미국 국내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증하는 또는 폭발하고 있는 미국의 예산 적자로 인해 촉발된 장기 금리 급등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는 데 필요한 마지막 펀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말이죠? 미국 예산 적자가 증가하면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디폴트 가능성, 디폴트 속도가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지역은행 위기 또는 2차 지역은행 위기로 이어지면서 말이죠. 시선을 미국 밖으로 돌려서 징벌적 수익 관세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과 유럽 경제가 확실하게 위기, 크라이시스에 빠질 수 있는 마지막 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 12월 현재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급락한 시기에 주택 및 신용시장 버블, 거품이 터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출 의존적이며 에너지 집약적인 독일 경제는 탈산업화로 모멘텀, 기세를 완전히 잃고 있고요. 프랑스는 예산과 정치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에서는 2023년 하마스 기습 공격 또는 오퍼레이션 알-아크사 플러드 이후 이란, 이스라엘 보복전에다가 아사드 정권까지 붕괴하면서 혼란이 증폭될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란과 이스라엘 보복전이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같은 그레이 라이너, 회색 코뿔소 이벤트로 확대될 경우 1970년대 석유 파동, 오일 쇼크와 같은 비슷한 리스크까지 예상해야 됩니다. 마무리해보면 미국과 글로벌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거나 경제가 침체, 리세션에 빠질 경우 트럼프는 보나마나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파월의 욕을 주구장창 온 천지에 하고 다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파월의 2025년 운세는 깜깜하다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